이렇게 비가 오고 날씨가 구준돼도 여전히 이 자리를 꽉 메워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KTX를 타고 왔는데 서울에서 9시 45분 출발 KTX는 중간에 쉬는 데가 없습니다. 바로 부산까지인데 얼마 걸리느냐고 보니까 2시간 8분 걸렸습니다. 2시간 8분. 여기서 경주까지 KTX가 몇 분 걸리는지 아십니까? 경주까지 28분 걸립니다. 28분. 경주에 가면은 그 신경주역이라고 경주 교외에 새로 지은 KTX 역사가 있는데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역사입니다. 그 너비가 아마 한 300m나 됐어요. 거기서 택시를 타고 이제 시내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KTX는 문제가 많아요. 연발착을 많이 합니다. 특히 5분 한 10분 정도 넣는 게 예사가 됐어요. 이게 좀 아쉽습니다. KTX는 일본의 신칸센보다도 40년 뒤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일본 기술보다 KTX보다 모든 점에서 더 발전되어야 하는데 요새 운행 수준을 보면은 40년 전의 그 일본 신칸센 기술보다도 못합니다. 단적으로만 하면 이 탈선 사고는 물론이고 이게 연착, 발착이 많아요. 일본에서는 한 1분만 늦어도 그것을 사고로 치는데 여기는 보니까 5분 이상 늦어야 안내방송에서 사고방송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특히 화장실이 아주 더러워요. 화장실, 푹실 화장실도 더럽고 신칸센 화장실을 보면은 그 종착역이 다 되어갈 때 그러니까 그 객차를 몇 시간 쓴 다음에도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40년 뒤에 만든 KTX가 40년 전에 만든 신칸센보다 뒤떨어졌다고 하면은 한국이 아직도 일본을 따라잡으려면 많이 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인천공항은 세계에서 최고 공항이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은 공항 랭킹을 내는 그 국제기관에서 한 5년 연속 세계 1등 공항입니다. 크기도 하지만은 통관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가 않고 아주 이 탑승 수속이라든지 모든 게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비슷한 시기에 개통을 했는데 어떻게 인천공항은 세계 1등이 되고 KTX는 이렇게 됐느냐 하는 걸 가지고 누군가는 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같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성공 사례가 많죠. 경제개발도 성공이고 서울올림픽도 성공이고 한국의 중화학 공업 건설도 성공 사례고 새마을운동 사례도 성공 사례입니다. 이런 성공 사례는 계속 그 이유를 밝혀가지고 계속 전해줘야 됩니다. 성공의 원리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전해주면은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성공을 시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백령도에 처음 한번 가봤습니다. 부산에서 백령도 하면 굉장히 아득하게 아마 느끼실 겁니다. 사실 부산에서 백령도까지 배를 타고 가면은 아마 10시간, 배속선이라도 10시간 넘게 걸리고 아마 약 한 500km 이상 떨어졌습니다. 500km. 인천에 항해에서 괴속정을 타고 백령도까지 가는데도 5시간 걸립니다. 그 괴속정이 시속 50km 되는 아주 빠른 괴속정인데도 220km 떨어져요. 있는 데가 백령도입니다. 근데 북한하고는 1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지 않아요. 이 백령도, 연평도 같은 이 도서를 우리가 서해 5도라고 합니다. 섬이 5개 있죠.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이 수도권을 지킵니다. 이 사람 몸에 비교하면은 한국의 중심부는 어디 와 있느냐 하면은 이 서울이 상당히 서쪽에 붙어 있죠. 서울, 인천, 평택,
요 지역에 지금 한국의 중심부가 몰려 있습니다. 경제력도 거기에 몰려 있고, 관공서도 거기에 몰려 있고, 더구나 인천공항, 인천항이 연결되는 바람에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지역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했을 때 그 수도권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도권을 지키는 이 옆구리 역할을 하는데, 항상 사람 몸에 제일 약한 게 옆구리입니다. 권투를 할 때도 보면 이 옆구리를 한 방 맞으면 주저앉습니다. 이 앞은 잘 지켜도, 앞은 원래 사람은 정면은 잘 지킵니다. 그러나 이 옆이 약해요. 옆으로 뭐 훅 한 방 맞는다는 하면 퍽 주저앉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 바로 그 옆구리에 해당하는 게 이 서해안 지역이고, 또 중국이 잘 되기 때문에 이 서해안 지역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걸 막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서해 5도입니다. 서해 5도가 이 수도권을 지키는 일종의 방탄 쪽지 내지 방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지역을 지켜야 됩니다. 이걸 지키지 못하면 북한 함정이 인천항까지 들어온다든지 하면은 이게 불안해서 우리가 못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해 5도를 항상 우리의 일선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휴전선이라고 하면 금방 머리에 들어오는데 서해 5도는 좀 아득하게 보이는데 전략적으로는 서해 5도가 더 중요해요. 서해 5도 중에서 제일 서쪽 끝이 백령도인데 거기에 인구가 5,000명입니다. 한 50평방킬로미터니까 이 부산의 한 6분의 1쯤 됐습니다. 거기에 5,000명이 살고 군인이 5,000명 사니까 10,000명이 살죠. 제가 무슨 강연이 있어서 거기 가서 한 2박 3일 있는 동안에 아주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분들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다. 이분들이 대한민국의 결사대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구나 거기 계시는 이 5,000명의 이 도민들은 군인 이상으로 아주 결의가 대단해요. 그리고 뭐 군부대 앞에 가서 데모하고 하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국민 민간인 관계가 아주 가족처럼. 그래서 해병대 부대장을 만났더니 이분이 준장인데 자기가 여러 때 근무를 하면은 꼭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군사훈련하면 못하게 하고 때려 쓰는 민간인들이 많은데, 백년대가 오니까 그런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자기 부대 생활하는 동안에 제일 지금이 신경이 덜 쓰인다고, 마음이 편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60대, 70대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백령도 사람들처럼 그렇게 안보 의식이 풀칠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렇게 나라가 왼쪽으로 가면서 민간인들이 군인들한테 개어들기도 하고, 군사시설을 어느 장관이 옛날 그런 이야기를 혐오시설이라고 불렀어요. 군사시설 혐오시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계속 쫓아내고 그게 뭐 아파트 짓는다는 이따위 발상이나 하고, 그 다음에 훈련을 한다고 탱크가 나가면은 길 망가진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이렇게 되면서 민군 사이가 상당히 지금 벌어져 있습니다. 백령도에서 여러 가지 느끼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령도는 아주 경치가 좋은데요. 관광을 꽤 했는데 작년에 천안함 폭침 사건 때문에 관광객의 발길이 끊어졌다고 이야기해요. 아마 우리나라 섬 중에서 가장 볼 것이 많은 데 중에 하나가 백령도입니다. 그게 해안절벽은 저 금강산 해금강 이상입니다. 한 2km에 걸쳐서 높이가 한 100m가 되고 아주 희한하게 생긴 바위가 있고, 두무진이라고 그러는데요. 무사가 머리를 맞대어서 회의하는 모양으로 되어 있다. 두무진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바닷가가 있는데 아주 세계에서 거의 유례가 없는 해안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 모래사장이 하도 단단해가지고 또 돌덩어리처럼 단단합니다. 거기에 그냥 비행기가 내립니다. B-29도 내립니다. 그래서 천년 비행장으로 사용한 모래사장이 있습니다. 지금은 공항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작은 자갈로 덮여있는, 자갈로만 덮여있는 해안이 있어요. 그게 콩처럼 돌이 되어 있어요. 콩돌 해안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백령도를 도와주는 방법이 뭐냐면, 백령도로 관광을 많이 가는 겁니다. 백령도 여름에 한번 가시면은, 그러나 나올 때 이 날씨가
불순하면은 출항을 못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여유를 두고 여름에 이 백령도 관광을 많이 가주시는 게 백령도 분들을 도와드립니다.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를 지켜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무너지면은 그 작은 사람들이 지키는 요새가 무너지면은 나라가 내버린다든지 하는 그런 아주 급소가 있어요. 그 급소 중에 하나가 백령도입니다. 세계 역사에 보면 그런 데가 많죠. 예, 근데 지중해 앞에 있는 지중해에서 아프리카와 유럽을 연결하는 지브롤터 해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브롤터라는 바위산이 나와 있어요. 바위산. 그게 요새입니다. 그게 영국의 요새입니다. 그 영국령인데 그것을 한 300년 동안 영국이 절대 놓지 않습니다. 포기당해가지고 몇 년 동안 공격을 당해도 그 지역은 절대 왜냐? 그걸 지켜야 지중해에 대한 대권을 확보를 하기 때문에 지브롤터가 없으면 오늘날 한때 이 세계 4분의 1을 정복했던 대영 제국이 없는 것입니다. 소수가 다수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백령도로 생각하면서 잊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이런 백령도 같은 역할을 하는 데 관해서요. 지금 가장 영웅적으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리비아입니다. 리비아에 트리폴리는 지금 카다피가 아직도 증거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항구 도시가 미수라타라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요 인구가 한 30만 되는 리비아의 제 3번째 되는 도시인데 여기서 2달 전에 시위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무장을 해가지고 이제 반군이 됐어요. 이 가다피 군대가 포위를 해가지고 계속 포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0군을 장악을 해가지고 거기 저격수를 배치해가지고 밑에서 어른거리는 사람들한테 계속 바토를 해요. 그런데 2달 동안 이 미수라타 도시를 점령을 한 이 반군들이 계속 버티고 있었어요. 저쪽은 탱크로 앞으로 밀어붙이는데 여기는 소총으로 가만 보니까 그 건물 하나하나를 진지로 생각을 해가지고 시가전을 계속 겹치면서 그래서 지금까지 한 1,000명이 죽었습니다. 하루에 한 10명씩 죽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걸 빼앗기지 않고 버티고 있어요. 최근에는 오히려 도심부를 이 반군들이 수복을 했습니다. 그걸 아주 생생하게 CNN이나 BBC에서 비춰주고 있어요. 그 아주 구경하는 입장에서도 참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저렇게 무슨 용기로 저렇게 하냐. 마이크를 갖다 대면은 아니 우리가 지면은 한국은 다 죽게 돼 있는데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싸워야 한다. 자유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싸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수라타 사람이 살기 위해서 싸울 때가 가장 겁나죠. 사람이 사생결단하고 싸울 때는 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도 6.25 때 사생결단을 하고 한번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 힘이 그때 이 축적했던 힘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발전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한 나라는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회복하면서 경제발전이 엄청나게 돼요. 전쟁이 끝나면은 저 경제발전이 되는 이유가 전쟁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독해지기 때문에 독해지기 때문에 우리도 전후에 발전을 했고 지금 베트남도 이 전쟁 후에 아주 큰 발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전쟁이 끝난 지가 이제는 58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이 축적했던 에너지라는 게 투지, 야성, 악착 같은 게 좀 줄어들었죠. 세대가 또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정신적인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